네,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의 김창원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산업경제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페이지 뭘로 내려가는 거지? 뭘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 이거는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세상에서 빅데이터 하고 인공지능 하는데 이걸로 부분별로 지금까지 많은 어플리케이션 말씀하시는데 예측 시스템이라든지 뭐가지 지능형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작년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관련 공부를 저도 수십 년 전에 하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슈가 돼서 공부를 하다가 이러한 경제 위기에 혹은 산업별 위기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것에 빅데이터를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경제학과 교수님들, 그 다음에 컴퓨터학과 교수님들, 그 다음에 KDI의 연구진들, 그리고 여기 위스하이텍에서 플랫폼에 관한 위스하이텍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서 한 8개월 정도 아이디어를 수집한 결과를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현재 개발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아이디어를 낸 비전은 이렇습니다. 우리 경제가 가다 보면 저는 이제 바다에 배가 가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실물이라는 배도 갈 수 있고 금융이라는 배도 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환경에 의해서 경제가 크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게 경제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세 파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외환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대규모의 해운이라든지 조선이라는 이런 파산이라든지 급격한 경제 리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좌초, 암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경제 위기는 지나간 다음에 경제 위기가 지나갔다 이렇게 보통은 판단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IMF 때도 마찬가지로 IMF 전에는 IMF라는 징후를 알 수가 없었고 IMF를 닥치면서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이러한 이게 사실은 사전 징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몰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초를 저희가 최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지금 방금 전에 세종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딥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빅데이터 기술을 이런 데 활용하면 우리 전체 국민한테 얼마나 큰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러한 것을 한번 제안하게 됐고요. 컴퓨팅 패러다임이라든지 빅데이터가 어디에 활용되는 이거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셔가지고 제가 그냥 이건 생략하고요. 우선 이 문제에서 관련돼서 제일 먼저 경제 문제 혹은 산업 위기 문제에 왜 빅데이터 혹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느냐 하는 첫 번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은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의 데이터 혹은 분기별 데이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데이터를 전달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지금 여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주기별로 주 단위로 혹은 일 단위로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각 기업별로밖에 모르고 각 국가 경제에 관한 지표들은 사실은 분기별 혹은 연도별로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경제학자들 혹은 우리가 아는 KDI나 금융센터 이런 데서 각각 경제 지표를 가지고 예측을 하거나 진단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위기를 즉각 진단하는 것은 사실상 그동안에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굉장히 경제 진단에 관해서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KDI나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본 결과는 그분들도 결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면 많은 전문가, 어널리스트들한테 사실은 설문조사를 돌려가지고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는 실질적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경제 진단을 먼저 하고 기본적인 진단에 관한 계량 경제학적인 수치 데이터를 깔고
그 다음에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사실은 그 소수의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 빅데이터, 위스덤 오브 크라우드라고 하죠. 빅데이터를. 그러니까 대중의 지혜를 살려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대중의 지혜를 실시간에 접근시켜서 분석해서 경제 예측이나 진단에 사용하면 훨씬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AI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원하느냐 혹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는 골든타임 내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타임 내에 어떠한 워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경제에 관련된 모든 빅데이터를 실시간 혹은 적절한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워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하는 것이 기초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봤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조기경보 시스템의 구조도도 일단은 자료를 보시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디테일한 시스템 구조도 같은 것은 사실은 앞으로 이러한 아이디어에 따라서 정부나 혹은 다른 분들이 구축하는 것에 따라서 이러한 아키텍처는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구축했던 아키텍처를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스킵을 하고요. 실제 사례로 이러한 아까 IMF 사태나 우리 역사상 가장 위기라고 했던 거는 지금 여러분한테 피부로 달 수 있는 것은 IMF 사태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는데 그 경제학자들은 외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1997년도에 뭐 신문에서는 IMF 사태라고 주로 얘기하고 있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외환에 기반을 한 외환 위기라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우리는 닥쳐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MF가 지난 다음에 지금은 IMF의 사무총장격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한국인이 계시는데 그분이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때에 우리나라 경제 지표들을 가지고 IMF가 지난 다음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에 관련된 여러 지표가 과연 그 나쁜 징후가 있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사실은 그때 IMF 우리가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있었고 1997년도에는 동남아시아와 한국에 국한된 국지적인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동남아시아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특히 우리나라가 타격이 컸었는데 위험의 징후는 우리나라가 한 2배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사전에 그러한 모니터링을 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동원했더라면 사실은 조금은 더 일찍 캐치를 했을 테고 그 캐치를 한 것이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국민들이 괴로움을 덜 당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에는 이미 IMF의 외환 위기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유럽에도 가지고 있고 독일에는 각 파트별로 나눠서 하고 있고 미국도 역시 이러한 시스템을 교육의 경보 시스템을 현재 구축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는 아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부 나라는 빅데이터를 현재 도입하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은행에서 이미 나우캐스팅이라고 해가지고 빅데이터까지는 아니지만 소비자 심리 지수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현재의 어떤 위기에 대한 진단인 혹은 경제 성장에 대한 지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시간으로 제출을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한국은행 혹은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 금융 스트레스 지수라고 해서 현재 얼마나 금융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지수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수는 현재 민간한테 공개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은행이라든지 뭐 나이스라든지 그런 곳에서 각 산업별 현재 전망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정형 데이터 위주의 모델을 기반으로 비실시간 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금융 조기 경보 지수라는 것을 하나 금융그룹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한번 도출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기에서 아마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로 금융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 모형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시스템 구성을 생각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현재 우리 적조 시스템 경보하는 시스템이 현재 정부에서 개발해서 아마 구동하기 직전 내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기존 자료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예측 모델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한도의 스트레스를 넘었을 것 같으면, 위험도를 넘었을 것 같으면 경보를 발생합니다. 우리도 결국은 빅데이터라든지 여러 거시경제 지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수집을 해서 이러한 것들의 어떤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경제 융합 지수를 도출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이러한 그 위기가 있었던 경제 상황들에 대한 데이터 패턴들을 학습시켜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지금 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위기 혹은 위기가 아니라 경제 지표들이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성향이 얼마 정도 된다 하는 것을 판단해서 그러한 것을 모니터링하고 경보를 내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끝나기 한 5분 전 되면 좀 알려주실래요? 지금 너무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빅데이터는 과연 그러면 경제 분석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를 이제 경제학 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 빅데이터는 보통 지금 경제 분석이라든지 예측을 할 때는 현재 경제 상황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기대치를 자기가 예측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경제 패턴에 대한 경제 소비라든지 경제 주체들의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기대치 부분은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설문에 의하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기대치를 혹은 자기의 어떤 느낌에 의해서 기대치를 가지고 판단해서 어떠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떠한 정확한 예측도 그것은 100% 맞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을 경제학자들 분들하고 한 8개월 동안 무수히 디스커션을 한 결과 그분들은 절대 어떤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의 기대치는 결코 사람 마음속에 있는 혹은 사람의 심리에 의한 것에 어떤 기대치를 수치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럽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미래의 기대치를 가능하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추출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 분석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크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의 얘기는 아니고 제가 그냥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키워드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구글 트렌드 데이터 같이 어떠한 키워드에 대해서 인덱싱, 어떠한 검색 횟수가 얼마나 되는 이런 자료들이 공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검색이 많이 된 자료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변수화시켜서 기존의 계량 경제 모형에 도입을 해서 경제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텍스트의 센티먼트 어널리시스에서 텍스트의 감성을 분석합니다. 어떠한 글이 있으면 그 글이 어떠한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인지 혹은 긍정적인 글인지 혹은 어떠한 단어에 대해서 지금 전체 국민들은 인터넷상에 부정적인 글을 많이 올리고 있는지 긍정적인 글을 많이 올리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러한 상황들을 감성 분석한 결과를 경제 분석 모형에 넣어서 전체적인 예측을 하는, 그러한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은 인공지능으로 경제 위기를 아까는 인공지능으로 이게 빅데이터의 데이터를 정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인공지능으로 경제 위기를 진단 가능한 것이냐. 저희가 해본 바로는 그 경제 위기가 있었던 전후의 데이터들, 경제 데이터들을 학습시켜서 그것들을 물론 정형 따로 비정형 따로 혹은 정형 비정형 혼합시킨 데이터들을 학습시켜서 앞으로 올 미래의 경제 위기를 진단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경제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을 중심으로 도입을 한다면 상당히 효율성 있는 경제 진단이 가능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이제 어떠한 기술들을 개발하면 좋을지를 저희들이 생각했고 시범으로 그런 것들의 맛배기로 개발을 몇 개 해봤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해보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잘 정제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거고 그 다음은 사실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미 딥러닝이라든지 뭐 기계 학습이라든지 뭐 잘 나온 기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어떻게 잘 정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 이슈 같고 이러한 것들을 잘 정비를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온톨로지를 잘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잘 분류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온톨로지를 어떻게 구축했고 이러한 토픽별로 시각화를 어떻게 시키는 것이 직관적으로 잘 보여줘서 경제학자나 혹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더 고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지를 저희 컴퓨터하는 사람은 이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감성 아까 말했던 이 글이 과연 부정적인 글인지 혹은 긍정적인 글인지 혹은 이 토픽 혹은 이 키워드가 어떠한 의미를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기계학습으로 한번 시험을 해봤고요. 위기 진단은 크게 금융 부분, 실물 부분은 뭐 고용, 소비, 투자 크게 세 가지만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가장 빅데이터를 도입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것은 사람들이 어떠한 뭐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누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그 한마디 한 효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동요를 받게 되고 그 동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금융에 관한 지표는 요동을 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금융에 관한 기존의 경제 지표와 그 다음에 금융에 관한 빅데이터를 그걸 합해서 융합해서 만들면 훨씬 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우리가 추출해서 경제 분석의 모형에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실물은 많은 그 거시 지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는 것은 고용, 소비,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 진단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경제 위기 관련 것을 시 공간으로 나눠서 시간 그 위기가 있었던 시간에 뭐 마이너스 5년이라든지 뭐 플러스 1, 2년이라든지 이 지역의 시간의 데이터 혹은 지역은 그 위기가 있었던 뭐 그리스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국외 데이터들도 참고를 해서 이러한 정형과 비정형 실시간 비정형 데이터들을 학습시켜서 경제 위기를 진단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학습된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어떠한 변수를 시켜서 이것을 머신러닝을 시키고 이거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포캐스팅하고 포캐스팅의 최종 결과로서 우리가 어떤 워닝 인덱스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머신러닝을 뛰어넘어서 앞에 머신러닝은 전문가가 조금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 기계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1단계로 생각을 했고 2단계는 조금 더 전문가의 손을 적게 들여서 거의 대부분의 많은 변수를 딥러닝에서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딥러닝에서 많은 변수를 전문가의 손을 되도록이면 적게 거쳐서 전체를 넣고 학습하는 방법을 쓰면은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한 거고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 마지막으로는 시범 연구를 저희가 한 8개월 동안 해봤는데 하나는 아까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했던 그 금융위기 조기경보 모형을다가 조금 확장해서 여기에 좀 빅데이터에서 오는 데이터 특히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서 오는 인덱스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넣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에 관련된 온톨로지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경제 네이버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시도를 일부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근데 데이터가 매우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시 데이터만 가지고 과연 우리가 새롭게 봤을 때 IMF 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사후에 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학자들도 과연 새로운 오는 위기를 진짜 이렇게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는 아직은 확신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사후의 데이터지만 이러한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거시 데이터라는 얘기는 수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거시 데이터고, 비정형 데이터는 텍스트 데이터를 중심이지만 구글 트렌드 데이터의 키워드 인덱스를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거. 그 다음에 거시와 비정형 데이터를 혼합해서 했을 경우에도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 하는 건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는 저희가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네이버의 경제에 관련 기사를 전부 크롤링이라고 하죠. 인터넷에 있는 기사를 전부 추출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기사 원문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인공지능으로 해서 전처리를 하고 이것을 이제 키워드 내지는 컨셉, 토픽으로 분리를 해서 어떤 온토로지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별로 온토로지를 구축한 것을 가시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으로 학습을 시키고 경제 관련 단어 토픽을 모델링하고 후에 구축한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고 구축한 다음에 이제 시각화하는 화면을 보여드린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고 저희가 만들었던 온톨로지 구축 혹은 컨셉트 벡터를 기반으로 논문을 하나 써봤는데, 비트코인의 수요를 예측하는 논문을 실제로 이거는 비정형 데이터만 가지고 썼는데 어느 정도 유의미한 70% 정도 예측률을 가진 비트코인 트랜잭션 예측을 결과를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은 뭐 이러한 여러 데이터들 혹은 개인이나 기업의 많은 투자 결정, 소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우리가 전달했을 수 있고, 가장 크게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획재정부나 청와대를 통해서 이러한 조기 경보를 통해서 국가 경제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여러분한테 제안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게 주체별로 저희가 처음 생각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일자리 상황권을 만들었는데 지금 일자리 상황권에서 요 화면밖에 안 뜰 거예요. 그런데 추후에 이런 시스템이 개발되면 이런 화면, 밑에 있는 화면이 막 이것저것 뜰 수 있을 겁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대통령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경제의 흐름도 대통령이 그냥 뭐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이런 흐름으로 어떠한 키워드를 국민들은 와글와글 하겠는지 경제에 대해서 이런 것을 대통령한테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교수이고요. 과거에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 경제적 미션 요소 외에도 정부 정책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건 이게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우리 안보 상황이라든지, 예를 들면 한미동맹 깨져 가지고 미군 출소하게 되면 필리핀과 같은 짝이 된단 말이죠. 그런 건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네요.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영이 안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제에 관련된 이슈들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빅데이터로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결과가 검색이 될 거고, 그 중요도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그 추출이 되고요. 그 추출된 것이를 반영을 해서 어떤 경제에 관련되는 곳에 변수로서 집어넣어서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딸애가 포항제철 다니는데 재작년에
작년 초에 그 포항제철 주식을 사라 그래요. 근데 작년 재작년까지는 포항제철이 실적이 되게 안 좋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서 시진핑이 그 너무 싼 철을 앞으로 하지 마라, 수출하지 말고 그러는 바람에 포항제철의 그 수익이 매우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어떠한 기사에 속하는 얘기예요. 시진핑이 하는 얘기가.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와글와글 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시진핑이 한 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결과에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가 만약에 분석이 돼서 어떤 가격에네 이러한 경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면 상당히 많은 정확한 분석이 가능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거는 경제 얘기고 이거는 정치 얘기고 이런 걸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한 것은 전부 다 반영이 가능하고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온라인에서도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토크IT 플랫폼에서 현재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근식님하고 이모빈님의 이야기인데 거시경제에 대해서 예측할 때 있어서 사실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을 텐데 어떤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지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적절한 대답은 아니지만 저도 비슷한 질문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경제학 하시는 분한테. 그런데 지금 그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거시 변수라고 얘기하는 경제 성장률, GDP, 물가 상승률, 실업률, 경상수지, 코스피 지수, 생활물가 지수 등을 주로 많이 봅니다. 그 중에서도 GDP 성장률이 가장 중요한 변수를 본다고 합니다. 그 정부에서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러한 변수들을 다 가지고 분석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나리시스 해가지고 이 중에서 중요한 변수들을 경제 상황에 따라 뽑아내서 그 변수 중심으로 사실은 예측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지고 실질적인 최종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